평화는 여와야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함께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함께 걷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권양숙 여사님 건강하신 모습 이렇게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14남북 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및 2024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오늘 14남북 정상선언 17주년 기념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아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위를 구성하고 2주간에 걸쳐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노무현재단, 포럼 사이제, 한반도 평화포럼과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민께도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곳 경기도는 남북한 사이에 가장 길고 넓은 접경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가장 많이 겪는 지역이며 그만큼 평화의 열망도 가장 큰 곳입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입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긴장이 완화되면 파주 일대의 상정대표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투자와 사람이 몰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평화가 안전이며 평화가 경제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해온 곳이 경기도입니다. 17년 전 경기도는 전쟁의 폐허와 대결의 철저함을 뛰어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권장숙 여사님과 함께 자유로와 통일 대결을 거쳐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국력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 두 분이 군사 분계선을 표시하는 노란 선을 걸어서 넘는 장면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에 큰 획을 긋는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14남북 정상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원대한 포부였고 매우 실천적인 합의였습니다. NLL이라는 군사안보 지도위에 평화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린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합의했고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대규모 외자 유치가 이루어졌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활로를 찾았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남북 간의 협상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합의문을 도출해냈던 그 과정의 긴장과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타깝게도 14정상선언은 이어진 두 정부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멈춰섰습니다.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이견이 또다시 우리 사회를 지배하며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대화가 끊기고 남북간 합의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고도화되었고 나아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목함 지뢰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꽃다운 우리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될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결의의 수건이며 남과 북이 함께 열어가야 할 공동의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4정상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14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는 11년의 긴 단절에도 시들지 않는 평화의 나무로 자랐습니다. 14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의 구속 합의서로 채택된 남북 군사합의는 가장 핵심적 성과였습니다. NLL을 포함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육해공 어디서든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 남북 간 사상 최초로 체결된 구체적 군사 합의였습니다.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시간이 오면서 그 토대 위에서 평화 경제와 번영의 한반도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접경 지역은 남북 경제협력, 관광, 생태, 문화가 어우러지는 평화 경제지대의 실현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진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노이 노딜의 복병과 장기간 국경이 봉쇄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암초를 만나면서 평화는 불가역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고 평화 경제의 꿈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걸을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문화를 꼭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뢰도와 함께 국민 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수정 발표한 연도별 1인당 국민소득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만 불 시대를 처음으로 이뤘고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3만 8천 불에 육박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추월했고 3만 불 시대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평화 대신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또다시 국민소득을 후퇴시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평화로 나아갔다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가 이미 열렸을 것입니다. 물론 국민소득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인권, 복지, 문화, 안전, 생명, 생태 등 소득 못지않게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들도 평화의 기반 위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민주주의 지수와 언론자유 지수, 의료와 복지 수준, 국민 안전과 국가 중요도 등의 지표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상승이 지금 다시 추락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넘칠 때 냉전적 사고와 흑백 논리 대신 다양성이 존중되고 창의성과 역동성이 촉진되며 문화가 더욱 융성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 발맞춰 영화를 비롯한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한류가 꽃을 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K-팝, K-무비, K-게임, K-웹툰,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분야의 한류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의 위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들과 해외 교민들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던 국민들의 자부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평화는 여와야 보수와 진보를 넘어 함께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입니다. 지난해 국회는 여야의원들의 초당적인 공동 발의로 평화경제특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적경지역의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적경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남북 교류와 협력,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이하를 넘어 하나로 모였기에 강간이 되었습니다. 평화경제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입니다. 미중 경쟁의 격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진영간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틈바구니 속에 한반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립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북한 당국은 오히려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합의마저 파기하여 군사적 충돌을 막을 마지막 평화의 안전핀까지 제거해버렸습니다. 확성기와 전단지, 온불풍선을 주고받으며 지금 남북은 군사적 충돌의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실로 위험천만한 국면입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국준이라는 흡수 통일론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그림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입니다. 위기 국면을 타개할 요소는 따로 없습니다. 대화에 나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되듯이 대화를 멈추고 관계가 단절될 때 북한은 더욱 핵과 미사일을 보도하는 데 매달렸습니다. 대화 단절이 길어질수록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회 위기 속에서 육자회담을 가동하며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임했고 그 성과 위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14정상선언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미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인내심 있게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반전시켰고 남북관계 발전과 국민 대화를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입니다. 대화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진정성이 있는 노력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합니다. 확성기와 전단, 우물풍선과 같이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나 자기의 국진과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외교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는 신냉전에 형성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에서는 어리석음을 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 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 국면에서 뒷접에서 밀려나와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하는 법입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도 퇴행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옳은 길을 찾고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주체는 국민입니다. 지금처럼 평화가 뒷걸음칠 때 바로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힘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기에 지금의 퇴행의 시간도 머지않아 멈출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살고 싶은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절실합니다.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